국어의 어제와 오늘이라는 건 국어의 과거와 현재 이야기하는 거고, 국어는 과거와 현재가 다르구나 이야기, 국어, 언어의 역사성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언어는 바뀌는 거구나. 언어의 역사성은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언어는 생명이 있어서 없던 말이 생기고 사람들이 많이 쓰고 안 쓰면은 그게 사라지고 생성, 발전, 소멸의 단계를 거친다 라는 것들. 그러면 언어는 생성, 발전, 소멸도 하고 그 다음에 변화하기도 하는데요. 변화하는데 뭐가 변하냐? 자음, 모음을 포함한 음운이 변하기도 합니다. 소리를 내는 게 변한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요. 있던 게 없어지기도 하고 변하기도 하죠. 특히 뭐가 변한다? 문법도 엄청 많이 변화할 겁니다. 그래서 과거 시제, 현재 시제, 미래 시제 이런 것도 다를 거고 높임 표현도 다를 거고 피동, 사동 이런 표현도 다를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야? 과거와 현재에 뭐가 달라졌는지를 문법 용어를 써서 익혀두는 게 제일 중요한 거다. 밑으로 내려오죠. 옛날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이 대화를 나눈다면 어떤 어려움이 있을까? 대화가 잘 안 통할 거예요. 세종대왕이 말씀하시죠. 이런 전차로 어린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 어리석은 백성을 위해 문자를 만들었다. 전차로 뭘 만들어? 어린 백성? 나이 어린 아이들이 쓰는 글자인가? 단어 뜻이 안 통하고 있지. 옛날 사람과 오늘날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나누면 서로 알고 있는 단어의 뜻이 다르기 때문에 엉뚱하게 해석할 거다. 올바르게 알아듣지 못해서 오해가 발생하고 다툼이 생길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거지. 제일 대표적, 요거 말고 또 대표적인 게 남북한의 언어가 달라. 이렇게. 북한 사람들은 이 일 없습니다. 라는 게 괜찮습니다. 이런 정도의 뜻인 거야. 근데 남한 사람들이 바라봤을 때 일 없습니다. 뭐야 배려해줬더니 저렇게 재수없게 얘기해. 이렇게 오해 생길 수도 있지. 동시대에 사는 사람들도 지역이 다르면 말이 안 통하는데 한글이 창제된 시기 1443, 1443년 600년 정도가 흘렀는데 당연히 말이 통하지가 않겠지. 밑으로 내려오죠. 이 단원에서는 중세국어의 특징을 이해하고 실제 중세국어 자료를 살펴보며 현대국어와 어떤 차이가 있을지 알아보는 활동을 할 겁니다. 현대국어와 중세국어가 뭐가 다른지 질문해 봅시다. 포인트는 이거야. 분명 현대국어와 중세국어 다를 겁니다. 뭐가 다를지를 다시 한번 문법 용어를 써서 익혀두는 거다. 극단 쉽게 이야기하면 중세국어에는 국외음화가 없어. 근데 현대국어에는 국외음화가 있지. 그냥 이 정도 용어를 쓰는 거예요. 물론 처음 들어보는 용어들이 엄청 많을 거다라는 것들. 다음 페이지. 왜 이렇게 긴장한 표정 같아요? 아니야? 네. 시작할게요. 언어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변화합니다. 체크. 언어의 속성. 저는 이거를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표현했죠. 어떤 소리가 다른 소리로 변하거나 아예 사라지기도 하고 새로운 소리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운의 변화가 있다. 표기나 의미도 변화한다. 음운도 변하고 표기도 변하고 의미도 변하고 이처럼 시간의 흐름에 따라가 언어가 변화하는 것을 언어의 역사성이라고 한다. 이처럼 언어는 끊임없이 변화하지만 갑자기 이루어진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사람들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국어의 모습도 역사적으로 크고 작은 변화를 거치면서 이루어진 겁니다. 별표, 반개, 시대 구분, 중세 국어 할 거예요. 그럼 고대가 있나요? 있지. 중세 다음엔 뭐예요? 근대. 근대 다음엔요? 현대. 고대, 중세, 근대, 현대. 우리는 중세 국어에 좀 집중할 거다. 국어는 시기별로 일반적으로 고대, 중세, 근대, 현대로 나눕니다. 삼국시대부터 통일신라시대까지를 고대,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 17세기 임진왜란 이후부터 19세기 말 갑오개혁, 개화기까지를 근대, 갑오개혁 이후부터 지금까지를 현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 주목할 거다? 중세국어에 주목을 할 거다. 중세국어는 시작이 언제다?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 훈민정음 창제가 기준이 아니네요. 네. 훈민정음 창제는 표기 방법이 개발이 된 거지 언어 자체가 변화한 거는 아니야. 그래서 말이 급격하게 변하는 기준을 삼는 거지. 그러면 고려 건국은 왜 급격한 변화의 기준이 되는데요? 그 전까진 통일신라. 서울말이 경주말이야. 근데 고려 건국하면서부터 서울말이 표준어가 개성말이 되는 거지. 지금으로 따지면 부산말이 표준어였다가 어느 날 갑자기 서울말이 표준어가 되는 거야. 말이 바뀔 수밖에 없지.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해서는 외국 문물이 엄청 들어오죠. 그리고 외놈들이 싸질러 놓고 간 것들이 많아. 그러한 것들이 언어에 영향을 끼치겠지 라는 것들. 밑으로 내려갑시다. 그리고 훈민정음 창제를 기준으로 여기 요만큼을 중세 전기, 훈민정음 창제부터 임진왜란 때까지를 중세 후기, 이런 식으로 나눠 놓는다 라고. 밑으로 가봅시다. 고대 국어 시절에는요 어땠었을까? 한자의 유입으로 어느 정도 문자 생활이 가능했으나 말과 글이 일치하지 않아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웠고, 또 요 말은 중요해요. 한자의 음과 뜻을 빌려 썼습니다. 중세국어 시절에는요 한글 창제로 언문일치, 말과 문, 글이 일치합니다. 문자 생활이 가능한 계층이 확대가 되고 어디로 확대됐을까? 사대부에서 여성들, 어린아이들, 신분이 낮은 사람들까지 민족 문화가 획기적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근대 시절에는 언제가 근대지? 임진왜란 이후에 실학과 서민 문학이 발전하고요. 서양 문물이 유입되면서 국어에 다양한 변화가 나타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외래어가 늘어나기 시작하겠지. 다음 페이지. 중세국어의 이해. 운이 좋다고 해야 될까? 이 교과서는 정말 설명이 차분하거든요. 시작해 봅시다. 중세국어의 이해. 그러면 빨리 기억나는 대로 써야지. 중세국어 언제서부터 언제였었지? 고려 건국에서부터 임진왜란까지. 밑에 나오기는 할 거예요. 10세기 초 고려가 건국되면서 국어의 중심지는 경주에서 개성으로 옮겨갑니다. 중세국어는 이때부터, 언제부터? 고려 건국부터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까지의 국어를 가리킵니다. 다음 글을 읽으며 중세국어의 의문, 문법, 어휘, 표기상의 특징을 알아봅시다. 내려가죠. 의문이라는 것 자체가 단어 뜻은 뭐예요? 옆에 뜻이 있나 보네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가죠.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얘네들을 물론 의문은 구별하면 분절 의문, 비분절 의문 나뉘지만 여기에서는 분절 의문.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중세국어에서의 의문이라는 말이 나오면 자음하고 모음만 생각하면 돼. 비분절 음은 소리의 길이 이런 거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자음과 모음만 생각합시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죠. 중세국어와 현대국어의 차이점 중 가장 눈에 띄는 건 의문입니다. 중세국어에는 반치음, 세모표시, 순경음, 비음, 비읍 아래 이응 있는 거, 아래 아와 같은 의문이 존재했습니다. 이 의문들은 그 발음을 추측할 뿐 당시에는 어떻게 사용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사람 3명이 나오죠. 반치음, 순경음, 비읍,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 아. 중세국어엔 우리가 쓰였어. 수백 년 전에는 반치음, 순경음, 비읍, 아래 아 등이 있었다라는 건 문헌자료, 책에 남아있는 걸 알아내는 겁니다.
하지만 실제로 어떻게 썼는지는 모르죠. 이것들. 자, 그리고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세종대왕이 창제했었던 훈민정음 당시에는 28자를 만들었었고 자음이 17개, 모음을 11개 만들었는데 지금 쓰는 건 24개입니다. 4개가 없어졌다는 이야기인 거지. 없어진 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10원짜리 하나 들고 산에 가서 사과를 사 먹었더니 씨만 남았습니다. 요렇게 4개가 사라졌습니다. 쌤, 여기 순경은 비읍은요, 세종대왕이 창제한 28글자에 들어가는 글자는 아니야. 그래서 10원 들고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만 남았어요. 요 순서대로 없어졌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앞에 3개는 자음이고 뒤에 있는 아래 아는 모음입니다. 창제 당시와 비교했을 때 자음 3개, 모음 1개가 소실 사라졌구나 얘기하시면 됩니다. 밑으로 또 내려오죠. 또한 중세 국어에는 글자 왼쪽에 점이 1개 찍혀 있거나 2개 찍혀 있거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이 점의 이름을 방점. 방점은 뭐 합니까? 성조를 표시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중요한 말이야. 성조 뭐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라고 하면 옆에 단어 뜻이 있죠? 있어도 그냥 쓸 거예요. 말 괄호 열고 소리 에 높낮이 이 말이 중요한 겁니다. 소리의 세기가 아니라 높낮이야. 높낮이. 옆에 성조 읽어볼게요. 음절 안에 나타나는 소리의 높낮이로 단어의 뜻을 구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조는 4가지가 있는데요. 위에다 씁시다. 낮고 평평한 소리 평성, 높은 소리 거성, 낮았다가 높아지는 소리 상성, 빨리 닿는 소리 입성. 요렇게 4가지로 나눕니다. 질문. 평성, 평범하니까 점 몇 개 찍을까? 안 찍지. 안 찍어. 영형태 표시, 수학의 공집합 표시 있죠? 거성은 높은 애야. 하나. 상성은 낮았다가 높아지는 거야. 2개. 입성은 이게 환장하는 거지. 안 쓰기도 하고 1개 쓰기도 하고 2개 쓰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입성이랑 나머지랑 어떻게 구분을 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입성은 받침, 종성이 브스로 되어 있으면 점의 개수와 상관없이 입성, 빨리 닿는 소리 이거야. 유치하게 저는 이렇게 외워놨거든요. 입성. 길거리 지나가는데 너무 아름다운 분이 지나가고 있어. 연예인 지나간다. 오,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가던 길 멈추고 봐야지. 가다가 봤어. 입성. 서는 소리. 빨리 닿는 소리. 그렇게 하시면 된다. 데스크. 다음 이제 또 왼쪽 본문 오죠. 자음과 모음의 특성을 살펴보면 자음의 경우 음절의 첫 소리에 브드, 브스, 브스드와 같이 자음이 연속적으로 오는 어두 자음군이 존재합니다. 초성에. 이들은 현대국어에 오면서 된 소리로 변합니다. 모음의 경우 모음조화 현상이 현대국어에 비해서 비교적 잘 지켜졌습니다. 너 또 왜 그러니 할 때 조상님들은 또를 이렇게 썼지. 이렇게. 너 하기 따름이지. 따람이니라. 이러면서 초성에 요런 애들을 섞어서 자음을 2개 이상 섞어서 쓴다고. 얘네들이 어두, 말의 머리, 초성에 자음이 군, 물이 지어 있습니다. 그런 뜻이네요.
자, 다음 모음조화예요. 옆으로 갑시다. 모음조화는 설명 이렇게 해놓으면 안 되지. 모음조화는 언제? 체연에 조사가 결합할 때. 동사, 형용사 활용할 때 어간과 어미가 결합을 할 때. 앞에 오는 체언이 양성 모음이 쓰여져 있으면 뒤에 오는 조사에도 양성 모음을, 앞에 오는 체언이 음성 모음이 쓰여져 있다면 뒤에 오는 조사도 음성 모음을, 앞에 오는 어간이 양성이면 뒤에다가 양성 모음을, 앞에 오는 어간이 음성 모음으로 끝난다면 뒤에 오는 어미도 음성 모음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러면 쌤, 저는 양성 모음, 음성 모음 뭔지 모르는데요. 여기 나와 있죠. 양성 모음은 아래 아, 오. 음성 모음은 어, 우. 음성 모음. 기준이 뭔데요? 양성 모음은 가볍고 경쾌한 느낌을 주는 거야. 음성 모음은 어둡고 무거운 느낌을 주는 거지. 토끼가 뛰어가는데 깡총깡총 뛰어가는 토끼가 있고 껑충껑충 뛰어가는 토끼가 있어. 누가 살찐 토끼야? 껑충껑충 토끼가 살찐 토끼지. 빨갛다하고 뻘겋다는 느낌이 달라. 그치? 뻘겋다는 빨갛다보다 어때? 약간 색깔이 좀 진하고 피 생각나고. 하여튼 올해 추리소설 너무 많이 봤어. 아무튼 그렇더라 라는 것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뭐가 있냐 보면 목적격 조사가 있어요. 앞에 나, 너, 받침이 없을 때의 목적격 조사는 랄, 를, 둘 중에 하나를 골랐습니다. 근데 앞에 오는 아가 양성이지. 그러니까 양성 모음 아래 아가 쓰여져 있는 나랄 이렇게 쓰는 거지. 너 음성 모음이죠. 를 이렇게 쓰는 겁니다. 나 오늘 밥 먹었어. 국 먹었지. 앞에 받침이 있을 때에는 목적격 조사를 알, 을 두 개 중에 골라서 씁니다. 그러면 밥 뒤에는 알, 을 누구 써? 알 써야지. 왜? 아가 양성이니까 밥, 알, 국, 을 이렇게 쓰는 겁니다. 됐을까요? 나중에도 말씀드리지만 목적격 조사할 때 요거 단어 4개 외우게 할 거예요. 나랄, 너를, 밥알, 국을 이렇게. 자, 그럼 이제 다시 왼쪽으로 넘어옵시다. 성조 표시 있네요. 이게 중요한 말이라 그랬죠? 뭐가? 성조, 소리의 높낮이. 성조는 글자 왼쪽에 방점을 찍어서 표시를 했습니다. 평성은 낮고 평평한 소리라서 방점이 없고요. 거성은 높은 소리라서 방점이 한 개 있고요. 상성은 낮았다가 점점 높은 소리로 변하는 거라서 2개. 하지만 저는 밑에 하나 더 알려드렸죠? 입성. 무슨 소리냐? 빨리 닫는 소리. 학교쌤이 주는 프린트에 이렇게 3개만 있으면 거기까지만 하시면 되고, 보통은 입성 여기까지만 내드릴 건데, 평성, 입성은 점을 안 찍기도 하고 1개만 찍기도 하고 2개만 찍기도 하고. 그러면 어떻게 구별해요 쌤? 종성이 가다 봤어 이렇게 끝나면 가던 길 멈추고 서서 봐야지. 됐을까요? 두 번째, 문법. 문법에서 두드러지는 특징은 주격조사의 쓰임입니다. 생각해. 현대국어의 주격조사 뭐 있지? 이, 가, 깨서. 요렇게 현대국어에는 3개가 있죠. 하지만 중세국어에서는 이, 요거 하나만 씁니다. 현대국어에서는 주격조사가 이, 가, 깨서까지. 깨서도 하나 더 써. 중세국어에서는 이와 이가 쓰이고 가는 쓰이지 않았다 라는 것들. 명사형 어미로는 옴, 음이 사용되었다. 일단 기다려.
위에다가 정리해 드릴게. 뭐라고? 주격조사. 주격조사는 뭐만 있어요? 이 하나밖에 없어. 근데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기도 하고 어떨 땐 안 쓰기도 합니다. 언제 이렇게 쓰냐? 앞에 글자에 자음이 있으면 이를 쓰는 겁니다. 앞에 글자가 이나 반모음 이로 끝나면 안 씁니다. 앞에 글자가 받침이 없고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글자가 쓰이면 이응 없이 이렇게 씁니다. 뒤에 나와 있는 걸로 보면 나랏 말쌈이 말쌈 다음에는 이를 쓰는 거지. 앞에 글자 받침이 있으니까. 그렇게 하는 바가 있어도 홀빼이셔도 하는 바 더하기 이 이렇게 씁니다. 그리고 표기는 붙여서 배 이렇게 쓰고 쓸 때. 다른 예로는 이런 게 있지. 부모 뒤에 이 쓰는 거지. 공자 맹자 할 때 공자 이 이렇게 쓰는 거지. 안 쓸 때는 언제냐? 불휘 뿔이라는 뜻이거든요. 안 쓰지. 이럴 때. 그러니까 이렇게 책에 쓰여져 있으면 뿌리 가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해석해야지. 저 다리가 아파요 할 때에는 다리가 아파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로 끝났습니다. 됐나요? 이게 주격조사 2. 그러면 시험 문제는 뭐야? 여기 빈칸 채우기가 시험 문제야. 여기 빈칸 채우기가 시험 문제. 이렇게. 다음 명사형 어미로는 옴, 음이 쓰였습니다. 내가 동사형 용사야. 근데 그거를 명사로 만들고 싶어. 예를 들면 뭐 자다, 잠, 가다, 감, 오다, 옴, 쓰다, 씀, 얼다, 얼음, 얼기 이렇게 쓰고 싶어. 그럴 땐 옴, 음을 붙이면 된다. 얘도 또 옆에다가 다시 단구장 표시. 명사형 어미 옴, 음을 쓴다고. 언제 옴을 쓰겠어요? 느낌이 왔죠? 오면 양성이고 음이면은 음성이니까 앞에 글자가 양성이면 옴, 앞에 글자가 음성이면 이렇게 오는 거겠지. 예를 들면 뭐 있을까요? 보다 더하기 옴이겠지. 그래서 보옴 같은 단어니까 봄 이렇게 쓰는 거겠지. 가다 더하기 옴 쓰는 거겠지. 왜? 가다의 아가 양성이니까. 그러면 가옴 이렇게 쓰겠지. 음성은요. 쓰다 그래서 쓰음 줄여서 숨 이렇게 쓰는 거지. 얼다 이렇게 되는 거겠지. 물론 쓸 때에는 얼음이라고 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아직은 배운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니까 역시 시험 문제는 어디야? 여기 옴을 쓸지 음을 쓸지 구별하는 게 시험 문제야. 이렇게. 다음 중세국어에서는 높임의 선어말 어미가 현대국어보다 다양하게 나타났습니다. 일단 체크할 내용은 뭐냐? 우리말의 높임 표현은 세 가지가 있죠.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현대국어에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는 있어. 근데 객체 높임,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없어. 하지만 중세국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샤,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삽, 잡, 앞,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이, 이시 쓰였습니다. 현대 국어에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만 있지만 중세 국어에는 주체, 객체, 상대, 선어말 어미가 다 있어. 그것만 일단 기억해. 됐을까? 다음 어휘. 중세 국어 문헌에서는 현대 국어에서는 볼 수 없는 고유어가 많았어. 이들 어휘는 현대 국어까지 살아남은 경우도 있지만 소멸하거나 의미가 바뀌기도 하고 형태가 바뀌기도 합니다. 한자어가 많이 유입되면서 고유어와 한자어의 경쟁이 계속됐고 누가 이길까? 한자어가 이겨요. 실제 우리 국어사전 살펴보지 한자어가 거의 60% 넘어요. 한자어가 더 많아. 이전 시기에 비해 한자어의 쌓임이 증가했습니다. 이웃나라와의 경쟁의 접촉에서 발생해서 몽골어, 중국어, 여진어 등 외래어가 들어오기도 했습니다. 충격적이게도요, 배추 우리나라 말 아니에요. 송골 이거 우리나라 말 아니야. 몽골 말이야. 이렇게 옛날 전통 결혼할 때 이렇게 볼에다 찍는 거 연지곤지라고 하죠. 그것도 몽골어예요. 중세 국어에서의 유입된 외래어 중국어 붓, 먹, 수수, 몽골어 구렁말, 보라매, 수라, 여진어, 호미, 매주, 두만 이런 애들 전부 다 외래어였을 때 엄청 충격적이죠. 다음 표기 쓰는 거야. 훈민정음 창제 당시에는 이 말 중요해요. 받침을 8개만 쓰는 팔종성법이 원칙이었습니다. 자음으로 쓰려고 17개 만들었어. 예를 들면 학이라는 글자를 보면 자음, 옆에다가 모음, 밑에다가 받침, 자음 요렇게 쓰죠. 이렇게 여기에다가 쓰려고 자음 17개를 만들었다고. 근데 가만히 살펴봤더니 여기에는 8개만 써도 충분히 다 말이 되던데 이거야. 그래서 됐고 어차피 한글 만든 목적 자체가 뭐야? 백성들 편안하게 만들어 줄 건데 받침에 17개 중에 골라 쓰세요 보단 8개 중에 골라 쓰세요가 훨씬 간편하지. 그래서 받침엔 8개만 써. 뭐 그느드르 무브스 주의해야 될 거 여기 꼭지가 달려있는 옛, 이응 쓰는 거 이렇게만 하면 됩니다. 팔종성법 종성에는 8개만 씁니다. 그리고 이러한 말로 또 설명해 줄 수도 있어요. 팔, 종, 성, 가, 족, 용. 종성은 8개만 써도 8개, 종성 8개로 사용하는데 만족이 가능하다, 충분하다 이런 뜻이에요. 종성은 8개만 써도 충분하다. 팔종성, 가, 족, 용 이러한 용어가 있다. 다음 글자를 표기할 때 소리 나는 대로 적는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 밑에다가 글자 2개가 연속됩니다. 연철. 형태소 모습을 밝혀 적는 끊어적기도 나중에 등장합니다. 끊어적기는 글자를 나눠서 씁니다. 분철. 다음 이 부분은 또 중요합니다. 한자음을 우리말을 글로 쓸 거야. 근데 뭐라 그랬어? 이미 한자어가 많이 들어와 있지. 한자어도 표기를 해 줄 거야. 한자음은 초기에는 중국의 발음에 가깝게 하기 위해서 초성, 중성, 종성을 모두 적는 동국정운식으로 표기했다가 점차 실제하는 한자음을 맞게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정치 동국정운식 한자음 표기인데요. 1번 원음, 에,
가깝게 표기한다. 원음에 가깝게 표기한다. 다른 말로 이상적인 한자음 표기다. 다른 말로 현실적 한자음 표기 아니다. 두 번째, 우리말을 쓸 때가 아니라 한자어를 표기할 때만 쓰는 것이다. 우리말 말고 한자어 표기만 해당된다. 세 번째, 한자를 적을 때 초성, 중성, 종성 모두 갖췄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 공자야, 공자. 공자. 이렇게요. 둘 다 한자죠. 초성, 중성, 종성 다 있어. 공이란 글자에는. 자에는 초성, 중성 밖에 없어. 종성 써야 되는데, 어떡하지? 소리 안 나는 이응을 써. 그러면 앞에 있는 이응이랑 구분이 안 되는데요. 앞에 이응은 소리 나는데, 그러니까 얘는 옛 이응을 쓰는 거지. 됐을까? 또 사람 이름이든 뭐든 아무거나 대볼까? 책상 할까? 책상? 책상. 소리 나니까 옛 이응 쓰는 거지. 한자어니까. 옆집에 사는 김철수 씨. 김, 철, 수. 소리 안 나는 이응 이렇게 쓰는 거지. 됐을까? 경식이 어때? 경식이. 경식이. 이거 이응 소리 나는데 옛 이응 쓰면 되는 거지. 세종대왕, 세종. 세 밑에 소리 안 나는 이응 쓰는 거지. 종의 이응은 소리 나는데요. 그럼 옛 이응으로 쓰면 되지. 이렇게. 됐을까? 다음, 한자 문화권의 영향으로 세로 쓰기를 했고요.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점을 찍기도 했었어요. 이렇게 뭐 마침표 같은 애들 찍어줬었어. 이렇게. 됐나요? 옆에 오른쪽에 주격조사는 다 아는 얘기일 거고, 이어적기 말씀드렸고, 끊어적기 뭐 됐고, 오케이. 101페이지 얘네도 읽는데 2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질문할 거 있으면 또 아까처럼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시작! 중세국어 문헌인 용비어천가의 일부입니다. 이 자료를 살펴보면서 중세국어의 특징을 살펴볼게요. 옆에 보니까 글자 옆에 점이 찍혀져 있죠. 글자 옆에 성조, 소리의 높낮이를 나타내는 방점이 있었습니다. 옆에 세로 쓰기 했고요. 불이 깊은 남간 바람에 아니멜세 곧ď고 여름 하나니 띄어쓰기 하지 않았습니다. 깊은은 깊다 은이지. 프 넘어갔죠. 깊은으로 적은 것으로 보아 소리 나는 대로 적은 이어적기가 쓰였다. 이어적기 연철. 하나니 불이 깊은 남가은 바람에 아니멜세 곧ď고 여름 하나니 열매가 많으니 라는 뜻이에요. 많다 라는 뜻이었었다. 의미가 변했구나. 바람에 가말에 바랄에처럼 양성 모음끼리 어울리는 모음 조화가 일어났구나. 바람에는 바람 더하기 에야 부사격 조사. 가말에는 가말 더하기 부사격 조사 에. 바랄에 바랄 바다에 예 모음조화 지켜진 거라고. 왜요? 라고 물어보면 이 부사격 조사에는 에하고 에, 예 이렇게 세 개가 있었거든. 근데 이 세 개 중에 왜 굳이
얘네들을 썼냐라고 보면 바람 아가 양성이니까 가말 아가 양성 바랄 얘 왜 이래 아가 양성 앞에가 양성 모음이니까 양성 모음에 쓰는 에 음성 모음에 쓰는 앞에가 이나 반모음 이일 때 쓰는 예 이렇게 나눠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시험 문제는 이거지. 단어 주고 빈칸 여기에 부사격 조사 들어와야 돼. 이거 셋 중에 하나 뭐 쓸까? 라고 물어본다라는 거지. 됐을까요? 됐어? 밑으로 또 내려올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아니하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갑니다. 일단 얘 의미는 확인하도록 할게요.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에 움직이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샘이 깊은 물은 가뭄에 그치지 아니하므로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갑니다. 요렇게 잘라서 요만큼이 일단 됐고 다음 뿌리 깊은 나무, 샘이 깊은 물, 나무와 물은 조선을 이야기합니다. 뿌리가 깊은 나무, 어떤 조선? 기초 튼튼 조선. 샘이 깊은 조선, 역사가 오래된 연원이 오랜 조선은 바람에 움직이지 않아 가뭄에 그치지 않아. 바람과 가뭄은 나라 안팎으로 몰려오는 근심 걱정 내, 우, 외, 환. 움직이지 않으므로 꽃이 좋고 열매가 많습니다. 꽃과 열매는 조선이 만들어낼 아름다운 문화. 내가 이루어져 바다로 갑니다. 조선 영원히. 이런 정도로 보실 수 있다. 옆에 볼게요. 용비어천가. 악장입니다. 글의 종류는 조선시대 초기 궁중에서 종묘 제향 때 부르던 송축가. 이게 송축가예요. 영원히 왜 임금님 왜 설득적이고 서사적이고 예찬적인데요. 뭘 설득하냐? 조선 건국은 정당한 겁니다. 고려를 따르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게 반란으로 세워진 나라거든. 아니야. 조선 세워질 만한 나라였었어. 조선의 무궁한 발전을 송축합니다. 하나 더 쓰셔야 돼요. 더하기 후대 임금에 대한 권계. 야, 우리 조상님들이 이렇게 힘들게 만들어 온 나라니까, 힘들게 세운 나라니까 후대 임금들 잘 들어. 반말로 하지는 않아요. 후대 임금님들 잘 들으세요. 조상님들 믿고 놀러 다니면 안 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백성들을 위해 부지런히 일해야 합니다. 그런 얘기도 해줄 거라.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이고요. 한국 악장의 대표적인 작품입니다. 라는 것들. 쌤, 근데 용비어천가 뜻이 뭔데요? 용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가 노래. 여기에서의 이 용은 세종 입장에서 봤었을 때 6대 조상님이야.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4대조 할아버지, 5대조 할아버지까지. 이 노래를 어디가 있어? 정인지, 안지, 권젠 등의 문신들이 지어서 2년 후에 간행한 악장입니다. 조선을 세울 때까지 목조, 익조, 도조, 환조, 태조, 태종. 세종 입장에서 보면 아버지,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쭉쭉쭉쭉쭉쭉 이렇게 역사적 과업을 중국 고사에 빗대어 그 공덕을 칭송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말을 먼저 싣고 한역시를 뒤에 덧붙였습니다. 무슨 얘기할 거냐면 중국의 유명한 A라는 왕이 B라는 상황 왕 A 중국 A 왕 A가
B라는 상황에서 C를 했다. 우리 조상님 6조 6분 중에 한 분이 B와 비슷한 상황에서 C 혹은 C와 비슷한 일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 조상님들 짱. 이렇게 가는 거야. 내용은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됐나요? 나쁘게 보면 사대주의야. 왜 중국이 기준이야? 근데 좋게 보면 중국이랑 동급이란 얘기지. 난 그게 더 나은 것 같아. 디스크. 옆에 오른쪽 용비어 천가는 훈민정음으로 기록된 최초의 작품. 창제 당시 표기가 가장 잘 나타나 있다. 조선 건국의 정당성을 알리고 후대 왕에게 교훈, 저는 권계라는 말을 썼고요. 후대 왕에게 교훈을 줍니다. 교훈, 권계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일단 정치. 중세국어의 실제 중세국어의 자료를 살펴보며 중세국어 패스. 세종 어제 훈민정음이라고 되어 있고요. 뜻은 세종이 어제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세종이 직접 지은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이 뜻이에요. 세종이라는 말을 썼다라는 것 자체가 이거 묘호라고 하거든. 죽은 다음에 다음 왕이 붙여주는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시면 된다? 아, 세종 사후에 쓰여진 글이구나 라고 확인할 수가 있다. 됐나요? 밑에 나와 있는 것들은 사진은 그냥 한번 보시면 되고 해석만 먼저 볼게요. 우리나라의 말이 중국과 달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 글자 쓸 거야. 자주정신. 중국 애들이 맨날 저기 뭐야 김치도 지네 거라고 여기면서 자빠졌네. 지들 김치 냉장고 있어? 없어. 이 새끼들 또라이 새끼들 아무거나 다들 지들 거래. 그리고 우리는 어느 식당 가도 다 김치 나와. 집에서 밥 먹을 때마다 김치 나오고 파스타 집에 가도 김치 나온다고. 아웃백 가서 김치 있어요? 그러면 김치 갖다 줘. 새끼들이.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꿈도 꾸지 말라 이거야. 니네 거 아니야. 근데 나는 이게 더 주목하는 게 뭐냐면 우리 말이 달라라고 확실히 얘기해 주죠. 그리고 또 얘기해 주지. 중국하고 달라. 너네랑 우리랑 다른 나라야. 너네랑 우리랑 다른 나라야. 이것까지 얘기해 주는 거야.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아서 이런 까닭으로 어리석은 백성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사람이 많다. 당시 언어 생활의 실태. 불편하죠. 제 뜻을 능히 펴지 못하니까 그거 문제점이 되는 거겠지. 너무 억울해서 고소해야 되는데 고소장을 쓸 수가 없어. 글을 모르니까. 내가 이것을 가엾게 여겨. 백성들 불쌍하게 여겨. 요렇게 끊어. 애민정신. 새로 28글자를 만들었어. 창조정신. 모든 사람들이 쉽게 익혀서 날마다 쓰는데 편하게 하고자 한다. 쉽고 편합니다. 실용정신. 역시 우리 도형 짱이야. 이름은 이도죠. 이렇게. 옛날에 왕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 것만으로도 목 잘리고 그랬을 텐데 얼마나 좋은 세상이니. 세종형 보고 도형 같이 고기나 먹죠. 이렇게. 고기 엄청 좋아하셨죠. 이렇게. 그래서 태종이 죽으면서의 유언 중에 하나가 그거야. 원래 부모님 돌아가시면 3년상 치르면서 고기 못 먹거든요. 세자는 고기 주어. 그런 유언이 있었어. 그 정도였었지. 훈민정음 28자를 만들었는데요. 자음 17개, 모음 11개. 그래서 아까 질문하셨던 것처럼 순경음 비읍이 없어. 만든 글자에는 있지는 않아. 이러한 것들. 됐을까요? 오른쪽 위에 봅시다. 세종 어제 훈민정음.
세종도제 훈민정음은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에 창제의 취지를 밝힌 어제 부분과 자음과 모음의 운용 방법, 어떻게 소리내는지 예의를 풀어서 쓴 것으로 훈민정음 언해로 부른다. 무슨 말이냐? 이런 거야. 기역은 엄소리니 어금니 소리고, 이건 쓰지 않으셔도 돼요. 군이라는 글자의 첫 소리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거 소리 어떻게 나요? 자, 군 해봐. 군. 자, 나눠서 해봐. 첫 소리 뭐였어? 그렇게 소리 내는 거야 라고 얘기해 주는 거라. 됐나요? 기역부터 히읗까지 다 그렇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이렇게. 세종어제 밑에 봅시다. 설명적이고 교시적, 알려준다고. 주제는요, 창제의 취지와 목적의 15세기 국어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창제 정신이 잘 드러나 있어요. 전 세계 문자 중에 내가 이래서 이 글자 만들었어 기록 남아있는 건 얘밖에 없어. 이렇게. 완벽하진 않아, 한글이. 하지만 훌륭한 건 확실하지. 다음 페이지. 자랑해도 된다. 일단 정치. 앞에서 살펴본 세종어제 훈민정음을 가로쓰기 했습니다. 자, 살펴봅시다. 일단 오른쪽 먼저 볼게요. 이 말은 기억해. 모음조화 잘 지켜져.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어떤 단어에서 모음조화가 지켜지는가? 모음조화가 지켜진 단어에 밑줄 긋고 어떤 특징이 있어요? 네, 모음조화 있어요 라고 말할 수 있으면 된다. 어두자음군 사용되었다. 명사형 어미, 오음음이 규칙적으로 출현한다. 이거 결국에는 모음조화 잘 지켜집니다예요. 모음조화가 잘 지켜집니다. 모음조화 오케이 이거야. 명사형 어미 기가 없어요. 비교 부사격 조사가 있습니다. 의미 이동하고 의미 축소된 단어가 있어요. 난 네가 지금 무슨데 어디에 체크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아, 이거구나. 5분 내로 알게 될 거예요. 이어적기 합니다. 동국정운식으로 한자음 표기했습니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됐을까? 일단 요 말만 잘 봐둬. 외우라 아니야. 봐둬. 보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자, 한 페이지 꽉 채워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랏 말쌈이라고 해서 이 단어는 말쌈 더하기 이입니다. 이렇게. 미음 받침이 뒤로 넘어갔죠? 그러니까 이어적기라고 한 거지. 쓰가 쓰여져 있지. 시옷을 2개 나란히 썼죠. 쥐들끼리 나란히 줄 서 있네. 그래서 각자 병서. 무슨 소리예요? 된 소리. 둥귀에 달아 중국과 달라서 중국말하고 우리말하고 비교하는 거죠. 그래서 비교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이렇게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네. 주격 조사, 비교 부사격 조사. 조사가 여러 개 나올 거예요. 나란 말쌈이 둥귀에 달아 문자와로 문자와 서로 사마띠 통하지 아니할세 아니함으로. 사마띠의 기본형은 치읓 받침이에요. 근데 쓸 때는 시옷 썼지. 왜? 아까 받침에는 8개만 쓰도록 하여라. 8종성법이 사용된 단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거야. 여기에 밑줄 그어져 있으면 이 단어를 통해 알 수 있는 중세국어의 특징은 8종성법이요. 아래야 사용되어 있어요. 방점이 찍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됩니다. 사마띠 아니할세 뭐뭇을세는 아니함으로 라고 하면서 원인
종속적 연결 어미.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이거 다른 클래스 강의 보셔야 해요. 이거 왜냐면 거기에서는 요거 이야기도 해줄 거고 그럴 거니까 그냥 할까? 나랏 관형격 조사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의에 해당되는 말이라고. 나라의 말이, 말쌈, 말이 해석할 때 뭐로 해석해? 말이라고 해석한다고. 옛날에 말쌈하면 말인데 지금 말쌈하면 그 중에서도 어른들이 한 말 의미가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얘가 의미 축소된 단어다. 이런 얘기까지 할 거라고요. 문자와로 서로 사마띠아니 할 때 지금은 서로지 음성, 음성 서르라는 단어를 통해서 모음조화 지켜졌구나. 모음조화 오케이. 이런 전차로 이런 이유로 어린 백성이 뜻은 뭐예요? 어리석은 백성이. 지금은 나이가 젊은이란 뜻이지. 의미가 관계가 있어 없어? 없어. 의미가 이동되었습니다. 말쌈은 의미 축소고 어리는 의미 이동이야. 어린 백성이에서의 요 이는 주격조사. 주격조사 형태 세 가지인데 왜 이러한 형태로 썼어? 앞에 옛 이음 종성이 있으니까. 어린 백성이 이르고자 말하고자 어머 세상에 여자 로인 노인 니은 없어고 원래 이르고자 했었어야 되지. 니은이 살아있네. 뭐가 안 돼 있어?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있어. 두음 법칙이 적용이 안 돼 있어. 니르고저라는 단어에는 니르고저 홀빼 하는 바가 있어도 이 배는요 뭐 더하기 뭐냐 하는 바라는 의존명사 더하기 주격조사 이응 없는 형태. 왜? 받침이 앞에 글자 받침이 없고 이나 반모음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났으니까 하는 바가 있어도 이 주격조사. 마침내 제 뜨들은요 여기 아이고 기냐. 뜨들은 위에다 쓸까? 뜻 더하기 을이야. 뜻 더하기 을. 디귿 받침 넘어갔죠? 이어적기. 부드 초성에 쓰여져 있죠? 어두자음군. 아까 목적격 조사에 알하고 을 두 개 있다라 그랬지. 근데 왜 여기에서 을을 썼어? 뜨들의 의가 음성이니까. 그러면 옆에다가 또 써야 되겠죠. 모음조화 오케이. 그냥 모음이라고 줄여서 쓸게요. 모음조화 오케이. 싫어 능히 펴디 펴지 디지 티치 구개음하죠? 구개음화가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구개음화 X. 못할 놈이 한이라. 일단 한이라 못할 놈 사람이 많다. 놈이는요 놈 더하기 이야. 놈 더하기 이야. 이 이는 주격조사. 왜 이거 썼어? 앞에 받침이 있으니까. 놈 임금님이라고 이놈 저놈 하는 거야? 아니야. 이 시절에 놈 하면 사람. 근데 지금은 놈 하면 이 자식 저 자식 비속어로 쓰이죠. 놈이라고 부를 수 있는 대상이 줄어들었지. 놈이 의미 축소. 가야 나가 이거야. 나가. 그러면 요 이도 주격조사.
이랄 위하여, 이것을 위하여. 이 랄은 목적격 조사지. 위하여, 어여삐 여겨, 불쌍히 여겨. 지금은 어여쁘다 하면 예쁘다라는 뜻인데 의미가 완전히 변했죠. 의미 이동. 어여삐 너겨, 여겨서. 니은 사라지지 않고 그대로 쓰고 있죠.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다. 어여삐 불쌍하게 여겨서 새로 28자랄 맹가노니 28자를 만들었으니 28글자 밑에다가 쓸까요? 28은 17 더하기 11이라고 자음 17개 모음 11개. 중요한 개념이 하나 있는데 위에다가 이렇게 한 번만 쓰도록 할게요. 뭐 할 거냐면 원순 모음화 할 거예요. 원순 모음화. 입술이 동그래지는 모음으로 바뀝니다. 무, 브, 뿌, 프 괄호 열고 입술 소리. 밑에 오는 을을 우로 바꾸는 것. 이게 원순 모음임. 원순 모음하야. 평평한 입술. 우 동그란 입술. 의가 우로 바뀌는 걸 원순 모음화라고 한다고. 그러면 밑으로 내려올까? 28에서는 원순 모음화 됐어? 안 됐어? 안 됐지. 그럼 옆에다가 20 원순 모음화 X 이렇게 하면 되죠. 새로 28자를 맹가노니 맹갈나오니 에요. 여기에서 아이고 그냥 써볼까? 맹갈나오니 이렇게 합쳐진 건데 이 오는 1인칭이야. 그러니까 세종대왕이 직접 만든 거 맞아. 학자들 시켜서 너네 만들어 와. 아니야. 직접 만든 게 확실해. 사람마다 해요. 사람마다 하여금. 사람마다 하여금. 사동 표현이에요. 수비 니겨. 쉽게 익혀. 수비. 이 단어를 통해서의 알 수 있는 건 뭐예요? 순경음 비읍이 사용되고 있구나. 그것만 확인하면 돼. 수비 니겨, 익혀, 니은 사라지지 않았지. 두음 법칙 적용되지 않았음. 닉다야 닉다. 닉여. 기억 넘어갔지. 이어적기야. 날로 수매. 수매는요. 스, 에 이겁니다. 됐나요? 자, 뭐 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부스 쓰였지. 어두자음군 쓰였어. 다른 글자 나란히 옆으로 쓰는 걸 합용병서라고 해요. 명사형 어미 썼죠. 옴 있었는데 왜 옴 안 써요? 모음 조화 지키려고. 부사격 조사예요. 부사격 조사 뭐 있다 그랬지? 아이에, 에, 어이에, 에, 예.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왜 하필이면 두 번째 거 골랐었어? 우. 음성이니까 에 양성, 에 음성, 예 중성. 이렇게 표현해서. 그러니까 모음 조화 지켜진 거 확실히 맞지. 그러니까 시험 포인트는 어디야? 에 둘 다 시험 포인트야. 뼈난키 편안하게 하고자 할 따람이니라 따름이니라 따람 더하기 이니라
이렇게 오는데 미음 넘어갔죠? 이어적기. 스드 사용하고 있죠? 어두 자음군. 이렇게 한마디 더 해주면 되지. 현대국어와 뜻이 다른 단어라고 해놨는데 저는 의미, 축소, 확대, 이동, 구분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걔네들 나올 수 있으니까. 다음 위로 또 올라갈 거예요. 다른 색깔로 체크할 거예요. 쉥 어디가 있니? 쉥, 종, 제, 훈, 민, 정, 나란 말씀이 듀귀에 달아 문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 때 백성이 위하야 짜 변안기 하고죠 할 따람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죠. 제가 왜 요거 표시를 해놨을까? 특징은 한자어에만 체크해놨죠. 생종, 엉쟁, 훈민, 정음 이렇게 읽을 거 아니에요. 세종, 어제, 훈민, 정음 이렇게 읽을 거예요. 소리 안 나는 한자어의 종성 빈자리에 이응 채워놓는다고? 아, 요거 표시해 놓은 거 동국 정운식 한자음 표기되어 있는 거구나. 거기에다가 이렇게 표시하셨군 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됐나요? 당연히 다 외우지 못해요. 그래서 자꾸 반복하라는 얘기인 거고. 하지만 결국엔 외워서 시험장 들어갈 거다. 세종어제 훈민정음의 음운 표기상의 특징을 파악하고 그 특징에 해당되는 부분을 찾아봅시다. 현대국어에서의 쓰이지 않는 음은 현대국어에서 쓰이지 않는 음은 밑에다 써야지. 10원 갖고 산에 가서 사과 먹고 씨나 맞지 순경음 비읍까지 얘네 들어간 글자 찾으면 됩니다. 여기에 다 있죠. 이어적기 했습니다. 왜요? 말쌈 더하기 이 뜻을 뜻 더하기 을 놈이 놈 더하기 이 따람이니라 따람이니라 에서 각각 앞에 글자에 받침이 뒤로 넘어가 있죠. 이어적기 했다. 괄호 열고 연철 방점을 찍었습니다. 어두자음군이 사용되었습니다. 브드 얘네들 수음의 브스 얘네들이 어두자음군이지. 다음 페이지.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현대국어의 문법에 대해서 얘기해 봅시다. 둥귀, 에, 달, 아, 에 비교와 기준을 나타내는 부사격조사 에 현대국어에서는 중국 과, 와, 과로 바뀌었습니다. 왜 그렇게 의미심장하게 웃지? 야, 너 떠들어라, 씨. 나 어느 순간부터 놓쳤다. 이거야? 다음, 어린, 어리석은, 뜻이 전혀 상관이 없죠. 의미 이동. 놈, 보통 사람에서 비속어, 낮잡아 부르는 말, 의미가 축소했지. 어여삐, 가엽게, 불쌍하게에서 예쁘게로 넘어갔죠. 의미 이동. 말쌈, 말, 남의 말을 높이는 표현. 말의 높임 표현. 그다음에 얘는 의미의 축소. 여기까지 해놓으면 좋지. 이렇게.
다음 글을 읽고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을 알아봅시다.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 정신이 담겨져 있습니다. 중국과 우리말의 차이가 있어 자주정신. 문자 생활을 못하는 백성들을 가엾게 여겼어 애민정신. 사용하기 쉽고 편하게 만들었어 실용정신.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여기까지 해줘야지. 새로 만들었어 창조정신. 요거 4개 다 확인해 놓으시죠. 밑에 것들 자주정신, 애민, 실용정신. 저는 창조정신까지 하나 더 써드렸고 됐을까요? 다음 페이지. 소학언해라고 해서 진짜 천자문 띄고 나면은 바로 보는 책이야. 소학이나 명심보감 이런 것들. 옛날엔 얼라들이 이런 책 봤었다고. 이렇게.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역시 중세국어예요. 훈민정음하고는 시대 차이가 조금 있어요. 첫 번째, 순경음 비읍이 사라졌습니다. 어머! 훈민정음 시절에는 분명히 순경음 비읍 썼던 글자인데 여기에서는 안 썼네. 그 글자가 하나 확인될 거고, 모음조화가 파괴될 겁니다. 명사영음이 오음음이 혼란이 있습니다. 이게 모음조화 파괴됐습니다랑 똑같은 얘기지. 의미 축소된 단어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얼굴 하면은 이 몸뚱아리 전체가 얼굴이야. 저 얼굴 꼬라지 하고는 하면은 이 몸 전체 이야기 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요만큼만 얘기하는 거죠. 의미 축소지. 훈민정음에서 의미 축소된 단어 뭐 있었더라? 말상 있었지. 옆에다 생각나면 빨리 써야지. 말상. 놈도 있었죠. 끊어적기가 확대되었습니다. 현실적인 한자음 표기했습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이거예요. 됐을까? 공자께서 증자, 제자예요. 일러 말씀하시기를 몸과 형체와 머리털과 살은 부모께 받은 것이라 감히 헐기하여 상하게 하지 않는 것이 효도의 시작이고 공자왈 증자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라 불감 회상이 효시지하고 좀 하는 것 같다. 입신 출세하여 도를 행해 출세해. 그래서 저 훌륭한 자식을 키운 부모님들 대단하시네. 이름을 후세에 날려 부모를 드러나는 게 하는 것이 효도의 끝이다. 건강한 게 효도의 시작. 출세해서 아들 잘 키웠네, 딸 잘 키웠네 라는 소리 듣는 게 효도의 끝이다. 됐을까요? 이 증자 같은 경우에는 특히 가난했지만 저기 뭐야 효심이 제일 지극했었던 제자예요. 이렇게. 자, 위로 올라옵시다. 공제 어머 공자 더하기 이지. 요 이는 정체가 뭐다? 주격조사. 세상에 공자 자 종성 없는데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러면 자라는 글자에만 체크되어 있다면 이렇게 써야지. 이게 바로 현실적 한자음 표기.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동국정원식 한자음 표기하지 않았습니다. 공자, 공자이, 공자께서 증자 다려, 증자에게 일러 갈아샤되 말씀하시길. 일러 리을형 활용을 하고 있어요. 니은을 초성에 쓰고 있죠. 아직까지도 두음 법칙은 적용 안 되고 있구나. 갈아샤되 어머 뒤로 리을이 넘어가지 않았지? 끊어졌기.
분철. 몸이며 어머 여기에서도 끊어졌기 되어 있죠. 미음 안 넘어갔으니까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이거야. 뭐뭐와 과에 해당되는 접속조사야. 몸과 얼굴과 머리털과 살한 살, 흐 더하기 보조사 안 이거야. 얼굴은 몸 전체니까 의미가 축소됐다라는 거 확인. 몸과 몸의 형체와 머리털과 살, 니들, 피부는 이거예요. 이 시절에 보조사는 안 말고 은도 있었어. 근데 왜 안을 썼을까? 살흐, 아래 아가 양성이니까. 그러면 살한 옆에다가 이렇게 쓸 수가 있겠는데 뭐라고? 쟤는 모음조화 지켜진 거예요. 원래는 그냥 살이야, 살. 근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조사가 붙을 땐 히읗이 얍 하고 생겨. 그런 애들을 뭐라고 한다? 히읗 종성 체언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거야. 위. 근데 위로 할 땐 우으로 라는 조사가 붙어야 되는데 모음으로 시작되는 조사가 붙으니까 얍, 히읗이 생긴다고. 이런 게 히읗 종성 체어. 전체 다 털어서 한 40개 정도 있어요. 40 몇 개 있어. 이렇게 외울 필요는 없지. 나올 때마다 확인하면 되니까. 살한 부목기 받자온 것이라. 받자온 완전 하이라이트 단어지. 받다 누구한테? 부모님께. 부모님 높여줘야지. 객체 높임 선어 말어미 잡. 안 이렇게 오는 겁니다. 그런데 뒤에 모음으로 시작하는 어미가 오니까 받, 잡, 안에서 순경은 비읍으로 바뀌고 이어적기 하니까 받, 자, 반. 순경은 비읍이 탈락하면서 받, 자, 아이고야. 받, 자, 안. 이게 음운 변동이 되어서 받, 자, 온. 이렇게 바뀐 거라고. 한 몇 년 전에는 이렇게 썼다라는 거지. 이렇게 썼다라는 거지. 근데 이 소학원의 책에는 지금 이렇게 쓰여져 있다라는 거죠. 잡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 선어말 어미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객체 높임법. 하나 더, 이전 시기와는 달리 순경음 비읍이 소실되었습니다. 여기까지 써놓으면 됩니다. 다짜고짜 외우지 말고 요 과정을 거쳤으니까 순경음 비읍이 사라진 게 확인되는 거구나 이거죠. 것이라, 것이라 시옷 넘어갔죠? 이어적기. 감히 헐워 헐게 하여 샹해 오디 상하게 하지. 눈 떠! 헐게 하여 상하게 하지. 사동 표현이죠. 오디 오지 국외음화 안 돼 있네. 아니 홍이 아니 하옴 이 이렇게 해요. 뭐 할 수 있어요? 명사형어미 옴 쓰였습니다. 확인되죠? 이라고 하는 주격조사 쓰여져 있죠? 아가 양성이라서 옴을 쓴 거네. 그러니까 이 단어만큼은 또 얘는 모음조화 지켜졌지.
효도의 비르소미요. 효도의에 해당되는 말이죠. 관형격 조사. 비르솜이오는 어떻게 만들어진 단어냐? 비르, 옴, 이오 이렇게입니다. 옴이면 명사형 어미네요. 그렇지. 의가 음성인데 오 양성 썼네요. 그렇지. 모음 조합하게 됐네요. 정답. 시온 미음 넘어갔네요. 이어졌기도 했군요. 그렇지. 몸을 세워 몸을 끊어졌기 되어 있지. 도를 행하야 도를 행해서 오면 양성인데 의면 음성인데요. 랄 써야 되지 않나요? 그렇지. 모음 조합하게 됐죠. 그럼 쌤 정리해 주세요. 모음 조합 지켜졌는지 안 지켜졌는지. 모음 조화가 혼란을 일으키고 있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도를 행하야 일홈을 이름을 미음 안 넘어갔죠? 끊어졌기. 후셰예 우후 바로 얘가 아까 부사격 조사 3개 말씀을 드렸었던 그 셋 중에 마지막 거지. 예 베퍼서 베풀어서 이열치열 이이제이 할 때의 이가 무엇으로 써야 이열 열로서 치열 열을 다스린다. 이열 써이자야 뭐뭐함으로써 이자야 베풀어서가 아니라 베퍼써 그냥 이렇게 쓰는 거죠. 한문을 직역했습니다. 써 밑에다가 우리 하나 더 쓸 수 있는데 어두지 않고 랄 부모랄 얘는 또 모음조화 잘 지켰네. 현벽해 현저하게 디어 국외음화 안 됐네. 홈이 끊어졌기. 효도의 의에 해당되는 관형격 조사. 마참이니라 끊어졌기. 됐나요? 이 소학원에는 요 출판사에만 있어. 일단 얘네들을 그냥 확인만 해 놓으시면 됩니다. 근데 나라면 얘랑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같이 묶을 거야. 그래야 괴롭거든. 변태 같죠?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공자왈 증자 신체 발부는 수지부모라 불감이상이 효시지하요. 그거 했었지. 그 한자를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잖아요. 그걸 언해라고 하는 거지. 우리말 풀이. 교훈적이고 유교적이고요. 효의 시작과 마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6세기 국어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종어제 훈민정음이랑 한 100년 정도 차이나. 이렇게 100년 새에 이렇게 말이 바뀌는구나 이거죠. 중국 송나라의 유자징이 주위의 가르침을 들어서 초학자들의 수양서 소학언해에서의 소학언해는 소학이라는 한자 책을 언해 우리말로 풀어놓은 거다. 다음 페이지. 소학언해가 현대국어와는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공자, 공제, 이 있죠. 이 공자가, 공자께서 주격조사 이가 가와 께서로 바뀌었습니다. 얼굴이며 얼굴과 접속조사 이며가 과로 바뀌었습니다. 밭자온 밭은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잡이 사라졌습니다. 세종어제 훈민정음과 소학원에는 130년도 차이가 있습니다.
훈민정음 시절에는 끊어적기, 이어적기, 소화건에는 끊어적기 나타났고, 소리 안 나는 이응 굳이 챙겼었죠. 동국정원식 표기. 소화건에는 현실음에 맞게 표기. 확실히 언어는 변하는구만. 언어의 역사성 확인하시면 되겠지. 다음 페이지. 이제 요 한 페이지만 읽으면 오늘 설명 다 끝나. 조금만 참아. 현대국어와 다른 중세국어의 특징. 이런 애들이 머릿속에 들어가 있으면 땡큐라고. 어딨어. 오늘날에 없는 의문이 있습니다. 방점을 찍어서 성조를 표시했습니다. 어두자운군 있었어요. 현대국어로 오면서 얘네들 된소리로 바뀝니다. 모음조화 엄청 잘 지켰습니다. 주격조사로서 이가 쓰였고요. 형태가 다르게 쓰였습니다. 가는 없었고요. 명사형 어미 옴, 음을 썼습니다. 높임에 관련돼서는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객체 높임 선어말 어미, 상대 높임 선어말 어미 전부 다 있었어요. 어휘로 살펴보면 고유어 소멸되거나 그대로 있는 경우도 있지만 소멸되거나 의미 형태 바뀌기도 했습니다. 한자어의 쓰임이 증가했고요. 외래어가 많이 들어왔습니다. 표기 방식 쓸 때 받침에는 8개만 썼습니다. 8종성법. 이어적기가 일반적이었고요. 끊어쓰기도 간혹 있었습니다. 세로쓰기 했고요. 띄어쓰기는 잘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구두점 찍을 때도 있었죠. 중국 발음에 가까운 동국정운식 표기 있었습니다. 국어의 자료 모습, 용비어천가, 악장, 설득적, 서사적, 예찬적, 송축적 뭐 읽어보시면 되겠고, 세종어제 훈민정음 15세기 국어의 모습, 한글 창제 정신이 드러나 있습니다. 소화건에 우리말로 풀이한 거고 16세기 국어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라는 것 정도 확인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일단 정치.